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건 크릭 공동 창업자가 최근 일정 물량의 이더를 매입을 했다라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매집을 하면 될 것을 왜 트위터로 공개를 하면서 나 이거 샀어요 라고 주장을 했던 측면은 그만큼 암호화폐에 따른 홍보도 같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을 또 좋아하는 추종자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또는 이더리움에 관심을 좀 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효과를 분명히 줄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의 일일 거래 비용이 비트코인에 상회하는 수준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6월 6일 기준 이더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비용은 49만 8천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용은 30만 달러 정도 기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비용이 상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만큼 이더를 좋아하신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 또는 그만큼 이더를 많이 매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에이다 보유 주소 수가 38만 개를 넘겼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보유 주소 수가 38만 개를 기록했으며 이와 관련해 인투 더 블록은 에이다의 스테이킹 지원 및 메인넷 셸리 프로토콜이 출시에 다가옴에 따라 이더리움의 킬러 면목을 다시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에이다가 지금 이 가격에 있는 것이다 라는 또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은 금보다 돈을 더 벌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유투데이에 따르면 러시아 투데이 앵커이자 유명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맥스 카이저가 새로운 블록 생성을 걸리는데 시간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돈을 벌기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암호화폐 전문 투자회사 패럴렉스 디지털의 대표가 비트코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뒷받침에 대한 근거치를 또 해주기도 했죠. 그만큼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관계도에 있어서 이제 금을 좀 뛰어넘는 그런 이미지 마케팅을 어느 정도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좀 조심스럽게 한 게 아닌가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을 찾는 그런 국가들이 엄청나게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향후 못해도 1, 2년 정도는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같이 합쳐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신흥시장에서 암호화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저번 시간에도 누누이 미친듯이 진짜 입에 닳도록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드디어 코인데스크 기사에 나왔습니다. 6월 8일 기준으로 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신흥시장에서 수요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달러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계적으로 달러 부족 현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뭐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국가에 대한 경제의 버팀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체적인 자산으로 좀 급부상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뭐 가장 예시로 들을 수 있을 만한 뭐 국가는 아무래도 베네수엘라와 뭐 브라질,
뭐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 이런 남미 쪽이 거의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런 쪽은 거의 다 비트코인을 좀 많이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해당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화폐가 너무 변동폭이 크고 계속 땅을 파고 가다 보니까 생활용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해당 월급을 다 줘도 안 되고 거의 월급의 6개월치 또는 뭐 1년치를 줘야지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의 가치는 더 많이 하락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원유도 같이 똥값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치가 땅에 떨어져 사람들이 장을 볼 때마다 도저히 현금을 들고 결제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자 마두로 독재 정권 또한 달러 사용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철회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고 억지로 해봐야 어차피 안 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준 것이겠죠. 그리고 이 달러도 없는 일반 국민들은 대체적인 인터넷만 연결되면 무조건 접근 가능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쏠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코인처럼 시세가 뭐 일정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화폐 자체가 하루가 멀다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건 뭐 다른 신흥국 또는 상당히 채무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들이 다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테이블 쪽에 기회가 뭐 열렸다라고 여기 기사에는 써져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테더에 대한 위치가 다른 코인 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 덩치를 많이 키워줬던 이유가 다 이런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좀 유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다에 대한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당 로드맵에 대한 그 시점에서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드맵에 대한 일정을 또 보게 되면 6월, 7월, 8월 달까지 스트레이트로 또 있다 보니까 시세가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을 또 보게 되면 기존의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뭐 이더 대표적으로 트론, 에이다, 이오스 같은 코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값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중급 코인들은 이런 프로젝트의 이행률이 생각보다 너무 더디거나 아예 그냥 외면해버려서 실제 프로젝트를 이행을 안 하는 그런 코인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분간을 잘 하시면서 포트를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FATF에서 트래블 룰이 이번에 장점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트래블 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KYC, AML 이쪽에만 관심을 좀 갖게 될 것이다. 즉 정보 수집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체 기록 부분을 좀 검토를 유심히 좀 하겠다라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그 메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다 이제 파견인을 좀 보내가지고 감사를 하겠죠. 그때 만약에 문제가 제기가 되면 FATF에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액션을 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탈세를 상당히 또 방치했다라고 해서 그것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되면 무역에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한국은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2013년도 급등 전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미지 사진을 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매칭을 해보니까 거의 좀 비슷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형태가 맞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패턴 형태가 한 번에 대한 약세를 조금 더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형태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되겠네요. 이 전제 조건은 과거 기반에 대한 차트가 동일시하게 간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중국의 완샹그룹 부회장이 블록체인은 디지털 세계화를 이끄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7차 상하이 글로벌 투자 및 MMA 서밋에서 연설자로 나와서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기업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또 투자도 아낌없이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정부 기관 두 곳이 코인베이스 분석 소프트웨어 이용을 검토 중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문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가 범죄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해서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와 같이 합작으로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나쁘지 않는 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해서 코인베이스와 같이 일을 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그만큼 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면 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쁜 조건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애널리스틱스에서 뉴클리어 인수를 통해서 확보한 기술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는 점도 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곱박스가 업계 첫 ISMS를 인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ISMS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엄청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그거에 해당 영수증까지도 또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죠. 근데 곱박스가 이걸 먼저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박수 칠만한 정도이긴 하지만, 과연 곱박스는 어떤 비용을 줄여서 이런 거를 했는지 전 매우 궁금해집니다. 또한 이런 ISMS 인증만 받았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충이 되었는지도 해야 비로소 명확하게 깔끔하게 이게 처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인증까지만 받았고 마무리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중에 인프라 구축에 집중을 하겠다 라는 내용도 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D의 바이프로스트로 대동 단결 글로벌 35개 파트너사가 공개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35곳이 공개가 되었는데, 국내 기업도 테라, 메타디움, 플레이데 같은 데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클레이트 분석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한 게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가 국내 거래소 상장 제도에 정비되는 것을 맞춰 관계 당국과 협력을 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당분간 저희 주도하에 국내 거래소 클레이를 상장시킬 계획은 없다라고 했는데, 지닥부터 해서 코인온까지 스트레이트로 진행이 되었죠. 여기에서 카카오 코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클레이가 상장이 되고 거래소와 연동이 된다면 과연 가장 유력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될 것인데, 업비트는 지금 신규를 받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요
고객사가 IBK랑 연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하고, IBK는 또 정부 기관과 연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허가가 나기가 어려운 구도라고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앞으로 클레이가 이더리움보다는 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스테이킹도 하고 게임도 해보고 코인도 벌어보고 했는데, 클레이튼이 확실히 빠르고 편하다라는 주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1, 2년 안에 이더리움을 제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조짐을 보여주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이 산업이 클 수 있는 요구적 조건은 여기에 키가 있는 것이지, 이더 대비와 클레이 대비 백날 쌓아봐야 의미가 없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클레이튼 쪽을 또 면밀히 좀 보게 되면 이더리움을 좀 기반을 약간 벤치마킹을 꽤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기술력 부재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분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무서운 카카오 메신저를 통해서 진짜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만한 일단 스탠바이를 해놓은 거죠. 준비를 해놓은 거죠. 언제든지 법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우리가 비로소 이 시장에 선도적으로 좀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네이버 라인이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라인은 메신저의 탑5에 들어가지만 카카오톡은 탑5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도 좀 유심하게 좀 봐야 되고요. 그동안 이더리움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죠. 지금 생각보다 로드맵 대비보다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단계 거치면서 더 속도가 가속도를 붙어가지고 진짜 운 좋게 더 빨리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칙적인 요소도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 뭐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은 여전히, 그리고 키는 여전히 정부가 갖고 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내년 3월 정도면 해당에 대한 법적인 근거의 토대로 이 약간의 규제적 완화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올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올해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 클레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시장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상장 피가 좀 끝날 때쯤에 접근해보는 전략이 좀 낫지 않았을까 라는 마지막 조언을 남기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